4년간 추진될 부산 교육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자사고와 특목고 서부상권 설립 유치가 주요 정책으로 공개됐습니다. 15일 0시 기준 부산 신규 확진자는 2,534명이 발생해 나흘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 20일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1인 전동차라고 불리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부산 모터쇼 기간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인수위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앞으로 4년간 추진할 부산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 교육을 목표로 발표된 이번 정책에는 기초 기본 학력 보장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공약과 정책 과제는 6개 영역 26개 과제, 75개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학력 부분입니다. 먼저 서부상권의 자사고와 특목고 설립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지 국제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전체 학교를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학력개발원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학업 성취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인성교육에는 4개 과제 14개 공약이, 미래 교육 분야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3개 과제 12개 공약으로 구성됐습니다. 혁신소통 영역은 투명과 공정이, 교육 복지는 종일 돌봄이 핵심입니다. 또 안전과 보건 분야는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5개 과제 11개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행복학교와 일반 학교 간 불균형 해소가 눈에 띈니다. 신규 지정이나 재지정 같은 것을 조금 강화하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일반 학교와 형평성 있게. 이와는 별도로 인수위는 혁신, 소통 등 3개 영역에 6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인수위는 확정된 공약 전체 예산 규모와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백서를 이달 말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5일 0시 기준 부산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53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날 확진자 2,358명보다 176명이 늘었고 일주일 전 확진자 1,240명에 비해서는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명이며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33.3%입니다. 재택치료자는 2,483명이 추가돼 현재 관리 인원은 11,483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대규모 확진으로 얻었던 면역력도 함께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BA.5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1주 오미크론 BA.5 검출률이 3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0.3%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해외 유입 검출률은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그 해외 입국자 중에서 이 BA5의 비중이 70%의 비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BA5가 중증도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BA5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확실히 드러난 순서대로 그리스어 알파벳을 붙여왔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이 중 하나입니다. BA5는 이 오미크론의 후손인 셈인데 BA 계통에서 5번째 하위 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BA5의 특징 중 하나는 면역 회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존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파력도 강합니다. 원조 오미크론인 BA1은 지난해 말 유행한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정도 강했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는 BA1보다 30% 이상 전파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번 BA5는 이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BA2.75 감염 사례가 최근 공식 확인돼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에 그동안 느슨해졌던 개인 방역도 다시 고삐를 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 20일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7월 둘째 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0.02%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마이너스 0.04%, 연제구 마이너스 0.06%, 강서구 0.08%, 동래구 마이너스 0.05% 등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도 마이너스 0.02%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임시당위원장으로 오선인 조경태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5일 오후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4차 운영위원 회의에서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조경태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시당을 이끌고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5일 오후 정종복 기장군수와 기장군수직 인수자문위원 18명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기장군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 과제는 시장 국회의원 군수 상설협의체 운영과 기장군 철도사업 추진, 또 반송터널과 연결도로 건설, 대변 죽선 간 해안도로 조기 건설 등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와 인수자문위원 등은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현안 과제에 대해 부산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선 8기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출범 이후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이라는 비전으로 4대 분야 100대 군정과제를 선정하고 36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첨단 동력 기술이 도입된 초소형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각종 기기 전시에 더해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인승 전기차에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까지 전기를 이용하는 각종 친환경 교통수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2022 스마트 모빌리티 쇼 현장입니다. 무공해의 단순한 조작, 공유 개념까지 더해지면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15일에는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2020년 26조였던 전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25년 99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30년에는 반도체 시장의 3배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관광 분야에서의 스마트 모빌리티 활용도 화두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공유형 관광교통수단으로 도입한 부산 지역의 서비스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지금 카버라든지 그다음에 트위지 기재,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마이브라고 하는 또 기재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재들을 저희가 총망라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 모빌리티는 각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구현의 핵심 요소로도 꼽힙니다. 교통 데이터와 ICT 기술을 접목해 개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도 15분 도시 실현 수단으로 공유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충전과 주차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존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들이 있고 또 이런 특히 라스트 마일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편견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규제라든지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차,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스마트 모빌리티 쇼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건강관리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인삼이나 벌꿀, 구기자나 녹용 등 건강식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부전 인삼시장인데요. 부전 인삼시장의 인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풍기 인삼만 유명한가요? 부산엔 부전 인삼시장에 인삼이 최고랍니다. 부전 인삼시장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동해선 부전역 바로 옆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몸에 좋은 인삼, 홍삼, 벌꿀, 영지, 구기자, 배추, 녹용까지 건강식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요. 수삼, 건삼, 홍삼, 같은 인삼 제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도매로 살 수 있어 시중가보다 20에서 50% 저렴합니다. 잠시 좋은 인삼 고르는 방법 소개할게요. 이렇게 머리와 몸통, 뿌리가 고르게 발달된 보기에도 좋은 균형 잡힌 3등신 인삼이 좋은 인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삼 먹기 힘들다고요? 인삼은 채 썰어 꿀에 재어서 드셔도 되고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 드셔도 됩니다. 인삼을 썰어 잘 말린 다음 차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 쉽죠? 인심 좋은 인삼시장, 부전 인삼시장으로 오세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제2회 부산광역시장배 특별경륜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장배 특별경륜 경기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부산 8경주, 창원과 광명 12경주 등 하루 20경주가 펼쳐집니다. 부산 경주에 한해 1일차 예선, 2일차 준결승, 3일차 결승 경주가 열리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포원은 특별경륜 기간 경륜 선수 사인회와 유튜브 라이브, 해설 중계 방송 등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14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대학생 캠퍼스 홍보단 우수팀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산대와 경성대, 동의대, 동아대 등 우수한 활동을 한 4팀의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졌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대학생 캠퍼스 홍보단은 부산 지역 11개 대학에서 16개 팀이 참가했으며 지난 2월부터 홍보 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5월까지 소속 대학에서 다양한 엑스포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